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위스에서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 김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저는 한국의 바쁜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스위스 취리히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떠난 여정이었지만 지금은 한국과 스위스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경험한 건강 전문가가 되었네요. 특히 스위스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늘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84.2세라는 놀라운 평균 수명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반면 같은 서유럽 국가인 영국은 80.9세로 무려 3.3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처음 스위스에 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80대 노인분들이 알프스 산맥을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스위스의 장수 비결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스위스 사람들의 긴 수명은 결코 특별한 비법이나 값비싼 건강식품 덕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건강한 생활 습관들이 이들의 장수를 가능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국과 스위스 두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발견한 스위스의 장수 비결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수 비결 4가지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의 대중화에 대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스위스에 온 지 일주일 됐을 때였어요. 제 옆집 할머니인 마리아와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그날 할머니는 등산복 차림이셨어요. 한나, 나랑 같이 리기산 정상 갈래? 하고 제안하시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저 동네 뒷산인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죠. 알고 보니 해발 1798m.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당시 83세셨던 마리아 할머니가 저보다 더 거뜬히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죠. 스위스 사람들에게 등산은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일상이라는 걸요. 두 번째로 워라벨 문화에 대한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한국에서의 습관 때문에 스위스 회사에서도 퇴근 후에 업무 메일을 보내곤 했어요. 어느 날 상사인 토마스가 저를 불러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한나, 당신의 저녁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회사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당신이 충분히 쉬고 다음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오길 원해요. 정말 인상 깊었죠. 한국에서는 늦게까지 일하는 게 성실함의 척도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일과 삶의 균형을 못 맞추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절제된 식습관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도 있어요. 제가 스위스 동료들과 처음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였어요. 치즈 퐁듀를 시키자 모두들 깜짝 놀라더군요. 한나, 점심에 퐁듀라니 저녁 회의 때 졸릴 텐데. 알고 보니 스위스에서 치즈 퐁듀는 특별한 날 저녁에만 즐기는 음식이었어요. 평소에는 샐러드와 통곡물 위주의 가벼운 점심을 먹고 저녁은 더욱 가볍게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이렇게 식사하니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요. 작년에 무릎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처방전과 함께 알프스 하이킹 처방을 내주셨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진짜였어요. 특정 고도에서의 가벼운 운동이 관절 건강에 좋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서 심지어 보험 처리도 해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약을 처방하는 것보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처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건강은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니까요. 이렇게 스위스의 경험을 통해 건강한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의 조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스위스에서 생활하면서 깨달은 건강한 습관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해요. 특히 한국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상 속 운동 습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 하시나요? 저는 매일 아침 15분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스트레칭을 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답니다. 출근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가기. 처음에는 오늘은 좀 피곤한데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 도전해보세요.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어느새 상쾌한 하루가 시작된답니다. 점심시간에는 점심 산책을 추천드려요. 식사 후 10분만 투자하세요. SNS나 유튜브 보는 대신 잠깐 동료와 산책 어떠세요? 소화도 되고 오후 졸음도 확실히 줄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녁 시간. 퇴근 후 2시간은 꼭 나만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카톡 알림도 끄고 이메일도 잠시 멀리 해보세요. 처음엔 불안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간이 쌓이면서 일의 능률도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식습관은 더욱 쉽게 시작해보세요. 아침엔 과일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점심엔 채소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어려운가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하던 대로 드시되 마지막 한 입만 채소로. 이런 작은 변화가 몸에 큰 변화를 만든답니다. 여러분,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오늘 배운 것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제가 스위스에서 만난 분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취리히에 사시는 마리아 뮬러 씨예요. 83세의 나이에도 매주 리기산을 오르시는 분이죠. 마리아 씨는 20대 때부터 매일 아침 알프스를 바라보며 스트레칭을 하고 일주일에 3번은 꼭 하이킹을 하신다고 해요. 등산은 내 인생의 비타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또래분들보다 훨씬 건강하시답니다. 두 번째는 제네바의 토마스 베르너 씨를 소개해드릴게요. 스위스의 대표적인 금융회사 임원이신데요. 점심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동료들과 함께 점심 산책을 하신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5분간의 산책은 절대 거르지 않으시더라고요. 덕분에 고위 임원의 스트레스 많은 업무에도 30년간 건강을 지키고 계시죠. 특히 인상 깊었던 분은 로잔에 사는 헬레나 슈미트 씨예요. 62세의 전직 교사신데 은퇴하신 후에도 매일 아침 이웃들과 함께 노르딕 워킹을 하세요. 재미있는 건 이분들이 운동하면서 점심 메뉴도 정하고 마을 소식도 나누신다는 거예요. 운동이 일상이자 소통의 도구가 된 거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자연스러움이에요. 억지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죠. 등산도 운동이 아닌 소풍처럼 산책도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스위스식 생활 챌린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는 창문 열고 알프스처럼 멀리 바라보며 스트레칭. 둘째 주는 이웃이나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 산책 추가. 셋째 주는 저녁은 가볍게 대신 영양가 있게 도전. 넷째 주는 퇴근 후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갖기. 스위스 사람들처럼 시작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즐기면서 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